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식당이 미슐랭 최고 등급인 3스타를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운영 중인 한식 파인 다이닝 정식이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 전체로 봐도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곳은 14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14곳의 3스타 가운데 한 곳에 한식당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 정식을 찾아왔습니다. 한식으로 미슐랭 3스타를 만든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나서 그 비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슐랭 3스타 음식을 직접 맛보고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경의 맛 전문가 오찬메뉴의 오찬종 특파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찬메뉴의 오찬종입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미국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한식당 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식당이라고 하는 이 명예를 주는 미슐랭, 사실은 이 타이어 회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앙드레 미슐랭과 에드와르 미슐랭, 이 두 형제가 설립한 타이어 회사죠. 지금이야 이 세계적인 이 손가락에 꼽히는 타이어 기업이 됐는데, 하지만 당시에는 분위기가 약간 달랐습니다. 자동차가 보급되기 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일단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또 여행을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전자를 위한 미슐랭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슐랭이라는 게 처음부터 맛집 가이드가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처음에는 주유소 위치라든가 아니면 이 숙소 정보, 그리고 타이어 교체 방법 같은 이 운전자들을 위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앙드레 미슐랭이 한 타이어사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 자신들의 이 가이드북이 이 받침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상황을 보고 나서 1920년부터는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라면 받침에 이제 그 굴욕을 네. 극복을 하자, 뭐 이런 거였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정보와 품질을 높이기 시작하고요. 이 미슐랭 가이드북에서 이 소개하는 레스토랑 섹션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 다이너 혹은 레스토랑 인스펙터라고 불리는 이 평가단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음식을 평가하고 미슐랭 스타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또 방문을 하고요. 계절마다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주중, 주말 이렇게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모두 방문을 통해서 이 레스토랑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미슐랭이 이제 1스타, 2스타, 3스타 이렇게 총 세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1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됐을 때 그 지역 주변에서 한번 가볼 만한 맛집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2스타는 어떤 곳을 여행하려고 고민을 했을 때 이 식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같이 한번 이 도시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3스타는 그거보다 완전히 그냥 급수가 높아요. 그냥 이 식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도시를 여행할 만한 이유가 된다. 한마디로 그 식당 자체가 하나의 관광 명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당 때문에 그렇죠. 이 뉴욕을 여행할 정도의 이 맛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죠. 이 정식 하나만을 가기 위해서 뉴욕을 올 만한 이유 충분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최고의 식당으로 평가를 받은 바로 그 정식,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가시죠. 네, 이제 미국에서 한식당으로는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이 정식 내부로 와서 지금 정식의 헤드 셰프님이신 김대익 셰프님을 저희가 만나 뵙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정식당에서 헤드 셰프를 맡고 있는 김대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한식으로는 진짜 미국에서 최초라는 이 3스타 타이틀을 따셨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떤 느낌이실지, 정말 이 영광스러운 그 수상이잖아요. 소감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상을 받은 당일까지도 정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 기쁘다, 뭔가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었고, 지금 와서야 조금 정신 차리다 보니까 반대로 기뻐할 시간은 없을 만큼 바빠져서 아직 뭔가 직원들끼리조차도 뭔가 축하를 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준비하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단계라서 너무 기쁘지만 반면으로 조금 두렵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되고 현재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미슐랭 3스타가 대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그 과정도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미슐랭 발표가 날짜를 지정해줘요. 시상식장을 가는데 저희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상 받는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힌트? 아니면 공지를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평소처럼 뭔가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뭔가 인터뷰도 없었고 뭐 다른 이메일이나 쪽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초대받은 인원 그대로 좀 초대받아서 갔었고, 마침 갔을 때 이제 순서가 이제 원스타, 그 다음에 투스타, 쓰리스타 순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원스타에는 저희 이름이 다행히 없었고 그래서 안도하고 있었고, 이제 다행히 또 투스타 있겠구나. 투스타도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큰 상이지만 투스타 받겠지 하고 있었는데 투스타에 저희 이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쓰리스타도 발표를 다 끝냈어요. 네,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약간 폐막 분위기처럼 끝나가는데, 그때 때마치 갑자기 사회자께서 잠깐 하면서 뭔가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말해줘서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설마도 아니었어요.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이름이 나왔을 때 아직도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시상식에 올라갔고 제가 무슨 말을 했었고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고 저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나왔을 때 와이프가 이제 보여준 영상만 보고 그때 와서 저렇게 바보처럼 하고 나왔구나.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뉴욕 정식당의 또 대표로 계시는 이 셰프님의 역할이 또 많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뉴욕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한식을 정의하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할지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게 항상 저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 아니면 반대로 보면은 이제 손님들 약간 그거에 대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게 한식이라는 자체가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저희가 흔히 먹는 K타운에 가서 먹는 K타운 푸드들, 집에서 흔히 먹는 그런 한식 음식들, 이런 게 한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들이. 근데 이런 파인다이닝 이런 정식당에 오면은 호불호를 하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창의적이다, 어떤 분들은 이게 왜 한식이냐, 다양한 리뷰, 다양한 방향성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이게 왜 한식이야?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뭐 양식처럼 양식스러울 수도 있고, 사실 맛에서는 한식스러운 맛이 나고 너무 이거 양식 같은데 이탈리안 음식 같은데, 하지만 모든 재료들은 한식적인 재료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거에서 항상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서 항상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계속 나아가고 있고. 전통 한식에서 모티브를 받았지만 새로운 또 이제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또 새로운 정식만의 그냥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전 세계 이 축소판인 뉴욕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요즘 한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한식이 어떠냐. 뭔가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거지, 기존에 있던 게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뭔가 뭐 붐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원래 있던 게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와서 뭐 꽃이 핀 느낌이랄까? 한식이 요즘 왜 이렇게 뜰까요? 한식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많아지나요? 인기가 많아지나요? 하면은 저 오히려 좀 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먹는 한식이라는 맛 자체가, 저는 어느 나라 어느 음식을 먹어도 저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식이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도 그 많은 그 식당들, 레스토랑들 가운데서도 또 강점이 있잖아요. 어떤 강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나 저 스스로도 다짐하는 것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일관성이라고 봐요. 저는 요리라는 게 어려우면서도 재밌다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 제가 아무리 맛있다는 한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맛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되게 싫다는 음식이 저한테는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모든 손님들이 왔을 때 똑같은 퀄리티와 똑같은 맛, 똑같은 서비스, 언제 와서 어느 시간에 와서 몇 명이랑 오든 어느 계절에 와도 그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항상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손님들이 좀 알아주지 않았나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3스타를 받고 나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실제로 체감이 좀 되십니까? 지금 딱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예약의 차는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조금 좀 여유 있게 예약이 찼다고 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약이 오픈되면은 바로 솔드아웃 될 정도로 바로바로 예약이 차고 있고, 예약 오픈런이 거의 이루어지고 네, 있군요. 그리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 이메일도 많이 오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조금 버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셰프님 개인에 대한 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셰프님 같은 경우에 요리를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요리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손으로 뭔가 하거나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하는 건 좋아했고, 저희 부모님이 둘 다 이제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점심 저녁을 차려 먹는 일도 다반사였는데, 제 중학교 때 그냥 문득 부모님께서 요리해보는 게 어떻겠냐. 아, 부모님이 먼저 권유를 하셨어요? 네, 저는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약간 좀 음악 쪽을 하고 싶었어요. 뭐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고 쪽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조리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쪽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하다가 학교 이제 면접도 보게 되고 하다가 조리고등학교 들어가게 됐고, 그게 저의 요리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어떤 요리들을 해오셨어요? 제가 처음 일한 데는 이제 호텔 쪽이었어요. 왜냐면 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저는 뭔가 저의 최고의 목표 호텔 총주방장. 그때 당시 그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긴 뭔가 모자를 쓰고 그게 되게 멋있었는데, 막상 호텔 들어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당연히 워낙 훌륭하고 멋진 그런 호텔 주방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업장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좀 자유롭고 뭔가 그런 기보다는 뭔가 너무 잘 짜여 있고 너무 잘 돼 있는 체계적인 거다 보니까 뭔가 컨베이너 벨트 돌아가는 느낌이라는 걸 느껴서 금방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는 바덕피자나 풋파스타, 이제 스테이크 이런 이태리 요리를 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프렌치 요리를 하다가 제가 양식을 하다 보니까 한번 이태리 셰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이태리 셰프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그분이 했던 음식을 먹어보니까 한국에서 먹던 이태리 음식과 이태리 셰프가 하는 이태리 음식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게 그때 뭔가 충격을 딱 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는 음식을 하러 가야겠구나 하다가 이제 유럽 쪽을 알아보는데, 제가 워낙 영어를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ABCD라도 할 줄 아는 이제 미국을 가보자 해서 미국을 이제 오게 됐어요. 이제 CIA라는 학교를 통해서 이제 비자 받고 거기서 뭔가 다시 기초를 다져보자. 양식 아니면 기본적인 뭔가 해외 분위기, 당연히 학교 다니면서 언어적인 것도 좀 더 늘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CIA를 가게 됐고, 근데 졸업하고 나서 바로 여기 정식당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식, 내가 원하는 맛을 내가 창의적이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라는 걸 딱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맛있게 프렌치 요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이태리 음식을 하고 다른 나라 음식을 해도 그 본고장에서 먹고 자란 그 셰프님들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란 제 한식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잘 자신이 있었고, 그거를 좀 더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뭔가 파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 딱 정식당이었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정식당이라고 하는 이곳이 한국에도 있잖아요. 한국에 정식당이 있고, 사실 정식당은 그 임정식 셰프님이 이제 오너 셰프로 있는 곳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임정식 셰프님이 주로 계시는 그곳은 이제 투스타고, 사실 셰프님이 계신 이 뉴욕은 3스타를 받았는데, 약간 좀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임 셰프님이 정말 많은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3스타 받기 전만 해도 투스타라는 큰 상을 받을 레스토랑 두 곳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면서 뭔가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최초시고 모든 것에 뭔가 도전하는 거에 되게 파이팅 하시는 분이셔서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고, 이 뉴욕 한복판에 코리안 파인다이닝을 최초로 차리신 분이시고, 이거 누가 했을까?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한국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그리고 파인다이닝,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건 또 이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또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이제 최정점에 지금 현 시점에 계시는 이제 셰프님은 과연 흑백 요리사를 보셨는지. 저도 한 두 달 정도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흑백 요리사를 많이 물어보죠. 출연하냐, 또 이제 3스타 받고 나서는 다음 회차 확정이냐. 저는 흑백 요리사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제 와이프랑 매주를 기다리면서 봤었고, 정말 잘 만든 것 같고, 거기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훌륭한 것 같고, 대단하신 것 같고, 와,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나였으면 무슨 요리 했을까, 나였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상상했었을 때도 재밌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 너무 꼭 하고 궁금합니다. 시즌2에 나가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은 게, 솔직히 이게 3스타를 받고 뉴욕 정식당 헤드셰프라는
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보다 이런 인터뷰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좀 더 알아봐 주시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흑수저일 정도의 무명 셰프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성격도 그렇고 뭔가 어디 가서 막 하는 걸 별로 못해요. 미디어도 그렇지만 뭐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항상 그냥 꿋꿋이 제 일을 했던 것 같고 누가 알아봐 주겠지 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각각 하루하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 준 게 미슐랭이었고 그래서 3스타를 받게 됐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즌2에 나가시는지는 비밀인 걸로. 혹시 근데 나왔던 거기 출연자분들 중에서 만나보셨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으셨던가요? 저도 모수에서 식사를 했기 완성재 셰프님 같은 경우도 만나 뵀었고 몇몇 셰프님들 만나 뵀었는데 제가 워낙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만나 뵀던 셰프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찾는 연락이 오지 않나요? 실제로 막 누가 좀 한번 보자더라 뭐 이런 거. 연락이 갑자기 많이 오는데 좀 무서워서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만 답장을 하는 편인데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받은 상은 아니지만 정식당에 이제 3스타를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헤드 셰프로 있는 저라는 사람이 자격이 되나라는 많은 의심들을 할 것 같은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것 같아요. 뭐 자신 없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제가 했던 노력들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받은 상이라고 하면은 저는 10번이라도 넘게 받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잘하시는 셰프님도 워낙 많으시고 그 3스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에 있는 건데 내가 정점일까?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직원들한테 뭐 비속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팔리기만 하지 말자. 그냥 이 타이틀이. 네, 우리가 더 멋있게 보여줄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뭐 무궁무진하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뭔가 그만큼의 기대를 하고 온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100% 만족을 못 시켜줄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쪽팔리지 말자. 한국에도 수많은 이 요리를 하시는 분들께서 미슐랭 3스타를 꿈꾸면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이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도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신지. 제가 감히 뭔가 조언을 할 정도의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리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이미 어느 정도 정점에 계신 분들 다양하게 요리를 하시는 분야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라는 거는 요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요리를 계속하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노력한다면은 뭐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뭔가 이런 상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를 쫓아가기보다는 묵묵하게 일관성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솔직히 못 알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그래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이 자리 빌어서 임 셰프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 때문에 힘든 많은 직원들 워낙 너무 푸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 조금만 더 힘내주고 조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 뭔가 이 상에 대한 파티를 아직 저희가 파티를 못했거든요. 파티도 아직. 파티를 아직 못해서 꼭 저희가 책임지고 파티를 꼭 근사하게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우선 올해 마무리를 좀 더 모든 게스트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 모든 팀들에게 감사한다고 말씀 꼭 전해드리고 또 그리고 정식당 찾아오시는 많은 게스트들이 가장 중요하죠. 정말 좋은 피드백과 좋은 리뷰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 외국인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정식당 뉴욕은 고급스러움과 아늑함이 공존합니다. 우아한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한식을 맛보게 됩니다. 뉴욕의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한식당이지만 메뉴판에서는 한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식당을 방문한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요리는 반찬입니다. 한입 크기의 반찬들이 마치 전시되어 있는 보석처럼 등장합니다. 예술 작품처럼 등장한 반찬에는 육회, 회무침, 계란찜, 주먹밥, 푸아그라, 배숙이 나옵니다. 정식당의 유명 메뉴 가운데 하나는 문어입니다. 겉은 적당히 바삭한데 속은 예상을 뛰어넘는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문어와 함께 나오는 고추장 소스도 잘 어울립니다. 문어라고 하면 가끔씩 문어를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해산물 중에 문어가 좀 이게 약간 식감이 탱글탱글하다고 표현할 수 맞아요. 있지만 약간 질기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 요리를 한번 드셔보시면은 질기다라는 말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되면 녹아 없어진다라는 표현이 밖에 못 쓸 정도로. 정식당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김밥은 보통의 김 대신 김부각을 사용해서 바삭함이 느껴졌고 방어장과 김부각의 새로운 조합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편하게 올려서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나네요. 뒤이어서 갈비가 나오고 디저트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정식당의 시그니처 가운데 하나인 돌하르방 디저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주도의 돌하르방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 디저트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인데요.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다 잡았습니다. 저희가 한식당 최초로 미국에서 3스타를 받은 정식당을 함께 방문해서 저희가 좀 보여드려 봤는데요. 실제로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든 생각은 정말 음식을 먹자마자 계속 고개만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약간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맛있고요. 이래서 한식이 정말 뉴욕에서 더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한식을 하나의 이제 중심적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태국 음식 또 어떤 일본의 경험, 뭐 미국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메뉴마다 종합을 해서 한국을 하나의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통일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경험을 했고요. 이렇게 전 세계인 누가 먹더라도 되게 이국적인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도 풍부하게 맛을 줄 수 있어야 미슐랭 3가 되는구나 라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미슐랭 3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고 꾸준히 그냥 노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점이 꼭 식당에만 해당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 채널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오겠죠.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외경 월거울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